기간 내에 포스팅이 안 돼 있고 어떤 분은 뭐 한 달, 두 달 동안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두 달은 양호한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러니까요. 더 이상도 있어요. 네. 블로그 체험단 가이드라인이요. 네. 가이드라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체험단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오늘은 조금 목차를 좀 나눠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와.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을 좀 잘 지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게 저희가 왜 물건 사러 인터넷 그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 보면 네. 교환 환불 규정이 되게 길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길어서 네, 안 읽어봐요, 네, 저는. 엄청 길어요. 네.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아. 다양한 케이스를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하다 보니 그래서 교환 환불 규정이 엄청 긴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가이드라인도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블로거 분들이 헷갈려서 포스팅할 때 좀 써야 되는 내용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조금 요거는 안 썼으면 하는 부분이 또 쓰여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원고 글자 수. 글자 수는 보통 700자에서 1500자 정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글자 수를 이걸 꼭 지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간혹가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블로거 분들은 성심성의껏 포스팅을 해주세요. 대부분은. 근데 간혹가다 글자 수를 한 300자, 200자 네, 너무너무 네. 짧고 간략하게. 너무 짧고 간략하게 쓰고 이게 포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무료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속상하죠. 네, 속상하죠. 속상하죠. 네. 그래서 글자 수를 좀 정확하게 지정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미지 장수나 영상 필수 여부. 이미지 장수는 최소 10장 이상을 좀 올려달라라고 요청드리는 게 좋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선택으로 그냥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영상도 필수로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짧은 영상이라도 이게 노출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손님들이 영상, 그러니까 네이버 클립 있잖아요. 네. 클립 그 영상을 또 보고 매장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짧은 영상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은 필수. 네, 필수예요. 해시태그인데 해시태그는 평균적으로는 한 5개 이내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해시태그를 꼭 넣어야 되냐 뭐 안 넣어도 되냐 뭐 많이 넣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경험상 해시태그가 노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해시태그가 하나도 없어도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시태그가 많은데 상위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해시태그의 개수라던가 그 키워드의 뭐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상위 노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매장에서 꼭 어필되어야 되는 특징이나 장점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우리 술집은 가격 대비 안주의 양이 많다. 그래서 이게 꼭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우리 술집은 안주가 가성비가 넘친다. 뭐 안주 양이 많다. 이런 부분을 꼭 어필해 주세요. 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다른 브랜드나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해서 꼭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키워드예요. 키워드는 정말 중요하죠. 사실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노출이 잘 되어서 고객님들이 더 많이 내 매장에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에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잘 뽑아내고 배치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메인 키워드, 노출이 되고 싶은 그 메인 키워드는 포스팅에서 제목 맨 앞부분, 제목의 맨 앞부분에 배치하는 게 가장 좋고, 그 포스팅 설명하는 그 내용 부분 있잖아요, 본문. 네. 거기서도 적절하게 메인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 키워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네, 뭐 20개, 5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고 추천드리는 거는 한 5개 이내. 근데 이것도 어떤 키워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키워드 언급 횟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5회 이상 정도 언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메인 키워드를 써달라 하고 지정하셔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지정을 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광고 대행사와 함께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 대행사에서 추천 키워드를 전달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복합적으로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리 체험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꼭 잘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대리 체험. 대리 체험이 뭐냐면 네.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 블로거 본인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로거의 가족, 뭐 지인 이런 분들이 대신 매장에 방문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포스팅은 이 블로거가 보유하고 있는 블로그에 업로드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런데 요거는 특정 업종에서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영구샵 아니면 미용실 이런 업종에서는 대리 체험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블로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가서 좀 헤어커트를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거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내가 메인으로 잡고 싶은 그 키워드라던가 서비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대리 체험을 허용해도 되고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30대 여성이 우리 미용실에 와서 파마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블로거가 저희 엄마가 대리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엄마가 50대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노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 항목과는 좀 안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대리 체험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상관없다라고 하면 포스팅 되는 블로그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대리 체험을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전 연령대의 네, 헤어를 잘한다. 그렇죠. 요럴 때는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대리 상관없을 체험이. 수도 있죠. 네. 기간 지정이에요.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을 좀 많이 해보셨거나 네. 장기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간을 지키지 않는 블로거 분들도 계세요. 간혹가다. 맞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연락을 하거나 해서 지금 포스팅이 안 되어져 있다. 이거 좀 해달라. 네. 라고 하면 기간 지정을 맨 처음에 안 해놓으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이렇게 이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 좀 방지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꼭 포스팅해야 됩니다 라고 기간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기간 지정을 해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뭐 해외여행 와 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사실 속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서비스 제공할 때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되게 성심성의껏 신경 써서 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기간 내에 포스팅이 안 돼 있고 어떤 분은 뭐 한 달, 2달 동안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두 달은 양호한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러니까요. 더 이상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딱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이때까지 꼭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네.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야기 전달이 또 잘못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조심스럽죠. 네. 블로거 분들이 촬영하신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는 네. 업체에서 2차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제품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진과 영상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 또 그거를 만들어낸 창작자한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함부로 마음대로 막 갖다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블로거 분들한테 이미지하고 영상은 저희가 2차 마케팅으로 좀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해요. 네. 뭐든지 이게 다 미리 사전에 네, 맞아요. 해야 되네요. 네. 안 그러면 이제 나는 당연하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음. 그래서 요청을 한 건데 네. 또 상대 블로거분 입장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고지하고 확답 받고 이런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